본능에 대한 사소한 고민들 에피소드 9화.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지님하고랑 저랑 매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이렇게 다른데도 맞춰 사는 것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누가 말하는 것도 다 다르게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할 때도 똑같은 얘기지만 엄청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다른데 맞춰 사는 것도 신기하다. 굉장히 다른 것에 대해서 아예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해 볼까 싶습니다. 먼지님 나오세요. 네. 먼지님이 지난 8화에서 내가 성본적인 고민이 있는데 지금 이 삶을 놓아버릴지 아니면 유지해야 될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신다. 같은 고민이 있으신 성분들은 댓글을 달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진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댓글을 보셨나요? 네. 봤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댓글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막상 달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이없다고 생각했죠. 아니, 이게 사람들이 진짜 이거를 듣고 반응을 해주는구나. 우선 거기서 1차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대댓글을 하나도 안 달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안심 비슷한 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나만의 좀 혹시 이상한 생각이나 이상한 충동 같은 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또 나만 그런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아지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좀 공감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남긴 댓글 중에 주위를 보면 저를 가두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별로 없는데도 자꾸 어떤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 한달까? 요 문장이 조금 또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실은 뭐 놓아버리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나 혼자 좀 갇혀 지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좋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좀 반응을 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더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일단 저는 그 마음부터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해서 댓글을 달았어. 근데 부끄럽대.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 관심을 받는 게 약간 부끄러워서 지금도 말하면서 살짝 더워져서 옷을 벗었어요, 방금. 아, 먼지님이 맨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본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부끄럽고 얼굴이 달아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본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본인지 아니면은 혹시 제가 이렇게 9번이라 주목받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 그러니까 그냥 성본 얘기만 해도 사실 그렇다고 맨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에서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저런 몸에 약간 스릴? 짜릿함? 이런 게 성본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몸에 반응이 온다고 하는 것조차도 약간 부끄러워. 그건 좀 부끄러울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저한테 사본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뭐랄까? 나 어제 뭐 누구랑 만나가지고 롯데월드 갔어.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한데 성보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더 은밀하고 더 사적인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부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음, 왜 그런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런 게 그냥 사실 성본만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성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성본 자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게 되게 그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성본이 없는 분이 그러니까 되게 낮게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자신의 성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누구랑 밥 먹은 얘기처럼 너무 쉽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부자연스럽긴 했어요. 어떤 느낌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또 말을 네. 못하나요? 혼자 손으로 얼굴 붙이고 있나요? 한숨 쉬었어요, 한숨. 와, 참, 이렇게 다른 사본과 성본. 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자본까지도. 근데 어쨌든 한 사회에 어우러져서 같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 이렇게 안 모여 사는 것 같은데, 성본은 성본끼리, 사본은 사본끼리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어우러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대화해보면은 그렇게나 서로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좁은 세상에 꾸겨가지고 어떻게 잘 서로 맞추고 사는지.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원래 저는 되게 사본의 연애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하고 그분도 사본이신데, 우리는 왜 20대에 그런 식으로밖에 연애를 못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재님한테, 우리 연애 얘기를 좀 하자. 그랬더니 원재님이 성본은 연애 얘기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랬었거든. 아니요, 하세요, 하세요. 야, 뭐, 나는 하죠. 뭐, 나는 쉬우니까. 난 별 거 없어. 그리고, 잘 들어드릴게요. 네, 잘 들어주세요. 일단 그러면은 이걸 해야겠다. 항상 이렇게 성본하고 엮이면 좀, 뭐랄까, 늘 이 모양새가 내가 마지막에 도망가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아니야, 나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성본들은 그거를 맨날 당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쵸? 나만 진심이었지? 그 뭐랄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다 보면은 이거는 뭐 비단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성본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아, 이 음, 사람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이런 겉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이 사람의 이야기, 마음속의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교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 같은 걸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아, 이 사람은 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아, 뭔가 그게 아닌 것 같고, 묘하게, 왜 얘기를 안 해주지? 왜 저번과 같은 모습을 나한테 안 보여주지? 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지? 음, 왜 자꾸 이런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거지? 근데 왜 겉도는 얘기만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즐거워 보이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음, 같아요. 되돌아보면 뭐 비단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음. 근데 이제 이게 사본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본도 겉도는 대화 좋아하지 않아요. 깊은 대화 더 재밌어. 근데 막 성본이 집어삼키려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약간 눈빛이 불안해지면서 겉도는 대화를 찾기 시작해. 그게 그렇게 무슨 되는 거. 말이죠, 그게? 왜 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어, 사본이 생각할 때는 한 10번을 만나야 좀 친해진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내 느낌에는 성본은 한 3번만 만나도 우리 진짜 친하지? 이런 느낌으로 하면 사본은 아닌데? 나는 3번밖에 안 만나서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왜 이런 자꾸 이렇게 뒤로 슬슬 빼지? 이런 느낌을 막 주면서 더 깊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일부러 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느낌이 있어요. 무서워서. 나는 깊이의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속도의 차이인가요? 뭔가요? 맞아요. 속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머리형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좀 더 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딴 쪽은 항상 뭐랄까, 왜 빨리 진도를 빼지 않아? 이런 느낌이 더 가까워가지고. 음,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사본이 그런 다이브하는 느낌을 제가 받은 경험은 막 크게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뭘까요? 진짜, 진짜 맞는 말이다, 근데.
근데 막상 뭐 시간의 문제는 또 아닌 것 어, 같은 게 그 그렇다고 당시는 시간의 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는. 그런 초반의 상황에 있을 때는 그치. 근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막 깊게 다이브하지 않던데 관계에 남녀를 이미, 떠나서 이미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뭐가 아니야. 한 세 번쯤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고 얘기했을 때는, 아, 이 사람 한 열 번쯤 만나면 진짜 뭐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네 번째 딱 만났는데 막 또, 막 이 사람이 막 더 깊게 뭐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X를 딱 쳐버리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열 번까지 안 만나. 아,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애 얘기는 아니고 그 무섭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섭다? 그리고 음, 뭐 이상하게 제 앞에 있으면은 이게 작아지는 것 같다? 뭐 어떤 뉘앙스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런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은 있거든요. 일단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근데 음, 전 그게 그런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음.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뭐 내가 알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아, 사본이 어떤 좀 이런 걸 싫어하나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음.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무섭다, 좀 두렵다, 이런 표현이 사실 맞아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긴 하죠. 근데 그런 표현을 들으면 바로 성분들을 움츠러드나요? 뭐 어떤가요? 그 기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뭐, 그 말을 듣고서도 내가 더 오래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이면은, 완급 조절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그 정도 사이로 끝내는 거죠. 그냥, 뭐, 저라고 모든 사람하고 깊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뭐,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좋은 사람과만 가까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애매하거나 아닌 사람한테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은, 그냥 이제 적당한 사이로 즐겁게 잘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처 받은 거네. 상처? 잘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다. 성본한테 적당히 지낸다는 개념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모든 사람과 다 가까이 연결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관심 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대화를 하기 싫고, 귀찮고, 음,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렇죠. 뭐, 그냥 뭐, 적당히 지내는 거죠. 그냥 뭐, 사회적으로. 뭐 인사하고, 뭐 스몰 토크 적당히 하고. 근데 뭐 마음은 안 주죠, 근데.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아웃 오브 사이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내 시야에 있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관계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아, 끊어진 건 아니고, 모르겠네. 뭐 적당히 그냥 알고 지낸다 말고는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지인? 좋은 지인? 서로 필요할 때 음, 연락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뭐 마음을 전혀 안 주는 거죠. 겉으로는 너무 잘 아, 지내고, 서로 필요할 때 도움 주고 받고, 그냥 그렇게 잘 유기적으로 살지만, 이제 저의 마음은 별개죠. 근데 상대는 전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저의 마음을 받냐 안 받느냐는 저의 음, 중요한 문제이지. 뭘까?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요즘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적당한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성분, 그러니까 있죠.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 그냥 관계성이 아니라서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그냥 마주치는 운동하는 예를 들면 무슨 러닝머신 뛰잖아요? 그 옆에 사람을 매일 만나. 근데 그냥 눈인사만 해. 그거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음, 정도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 되게 관계성이 있어가지고, 적당히 지내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음.
이게 관계에 대한 기준부터 저희가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지금 사본한테 적당히 지내는 관계랑 성본한테 적당히 지내는 관계가 되게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난해한 게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은 9번이기도 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워낙 주변에,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든 뭐든 마주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카테고리가 넓은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요. 먼지님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평소에 하시는 이야기만 들어보면 되게 좁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를 보면 아니더라고요. 막 카톡도 수십 개고, 막, 인스타 메시지도 확인 안 한 게 막 수십 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거 아이러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쵸. 이제, 마음을 주는 사람은 몇 명 없는 거죠. 그럼 마음을 안 주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훗날을 위해서 약간 킵해두는 거예요? 뭐, 그런 관계도 있고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냥, 그냥, 알고 지내는 거죠, 그냥.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냐고요. 뭐, 비즈니스적인 것도 있고, 그 외에는, 글쎄요, 뭐, 마다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냥 굳이, 원지님한테, 그냥 굳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인연을, 이렇게 막, 넌 통과야, 어, 너는 아니야를 구분하진 않으니까, 그냥 한 번이라도 일단 음, 인사했으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다 보면은. 그래서 그냥, 음, 뭐, 두루두루 잘 지내고, 필요할 때 연락하고, 그냥 전화번호 등록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근데 또 그러면, 연락은 뭐 자연스럽게 오가는 거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음, 그러면 제가 아무도 먼지님한테 감히 하지 못할 질문을 저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인스타 메시지, 그다음에 이렇게 번호를 묻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내가 매력을 질질 흘리고 다니기 때문이다. XO. 참나. 뭔 이거 질문이야, 이게? 아무도 못 물어볼까? 하지만 나는 물어볼 수 있다. 뭔 말이야. X죠. 제가 무슨 매력이 맞, 있고 뭘 솔직히 흘려요. 맞잖아. 아니, 무슨 아니, 이게, 뭐 이성적인 관계들은 없죠, 제가. 아니, 이성적이라는 게 아니고, 성분, 인간적으로. 그치. 성분이 일단 약간 이거랑 비슷하네.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한 후에 갑자기 그러면 당연히 대댓글을 달아야 될 건데 안 달고 사라져. 그럼 사람들 궁금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관종이 있어서 그런 여운을 남겨놔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끌려온다. 아니, 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방금 말한 그런 작전이 있는 거를 아예 상상을 못 했는데요, 저는? 내가 봤을 때 작전은 아니야. 근데 되게 그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 대댓글을 안 남기면은 막 더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는데. 왜냐면 나는 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물어봤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른 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고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대댓글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렇구나. 근데 전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순간. 뭐지? 오, 어. 몰라요. 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약간 내가 관찰한 걸로 인지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먼지님한테. 어, 이러니까 더 사람들이 끌려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약간 어, 잡히지 않는 그녀, 이런 느낌인 거지. 음. 매력을 생각 안 질질 해봤어.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X고요. 저는 뭐 흘릴 매력도 없거니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한 5년인가 6년 전에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길드에서 알게 된 어떤 여자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식당에. 음, 그분의 식당에 직접 놀러 가서 밥을 한 끼 먹었어요. 이렇게 채팅을 음,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도 인연이 이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이 연락을 많이 하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한 음, 1년에 한 번 메시지를 주고받는데도
그냥 처음 그대로 계속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느낌?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좀 이어지는 관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잘 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그런 게 되게 많죠,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인스타 메시지가 온다든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 음, 모르는 사람한테?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 오는 일은 잘 없는데, 제 인스타 팔로워의 3분의 2는 모르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이 빠딱빠딱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각이 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헤라님이 막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실 저도 뭔가 인스타에 뭘 올리거나 막 그럴 때 자각, 이러면 이러겠지? 이런 자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되게 막 이런 본능 같은 거 많이 연구하면서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된 거는, 저는 인스타 메시지로 거의 오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거기다 그냥 딱 드러나게 이렇게 딱 써서 그냥 끝! 이런 느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거기 드러난 게 대외적인 소통으로. 대외적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내 생각에 약간 이렇게 뭔가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느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땡! 꾹! 이렇게 끝! 음, 그, 먼지님이 얘기했던 사본들은 약간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느낌. 그 즐거운 주말 카톡 되세요. 그거 느낌하고 비슷하게 인스타 게시물도 그런 식으로 남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실제로 그래서 메시지도 잘 오지 않고, 그리고 받기도 그닥 원하지 않아. 근데 음, 약간 성분들 꼭 먼지님이 아니고 다른 성분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자기 얼굴도 이렇게 슬쩍 이렇게 날려놓는다든지, 그 궁금하잖아, 괜히. 궁금해요, 그러면은? 어, 그렇구나. 막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 궁금한데 되게 막 내용은 깊어. 내지는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게 뭔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땡 찍는 거가 의도한 게 아닌 것처럼 음,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나 혼자 들었어요. 그냥 아, 관찰 뭔가, 포인트인 거지. 뭔가, 알 듯 말 듯 하네요. 그리고 자본들은 그때 들은 얘긴데 절대 SNS를 하지 않는데요. 피곤하대. 모든 게. 뭔가, 통계적으로 하는 확률이 적을 수도 있겠다. 그쵸. 사실 SNS 진짜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지만 에너지 보존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안 하는 게 제일 나은? 음, 음,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적당한 관계라, 그리고 뭔가 주변에 사람이 많다를 종합했을 때, 뭔가 그거 같아요. 제가 관계를 맺을 때 되게 그, 클로이님이 말씀해 주셨나? 되게 사적으로 친해진다고 말을 하셨었잖아요. 음, 그렇게 관계를 시작해서 엮어버리니까, 뭐랄까? 이 사람은 언제든 내가 연락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내가 혹시 주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은 정말 어, 저는 정말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오래 가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 느낌인데, 그게 이런 느낌일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막 계속 신경 쓰고 마음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음, 이런 적당한 관계들이 끊어지지 않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그렇게 넓어지는 느낌? 표현하면은? 음. 근데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네. 먼지님과 저도 어떻게 보면 인스타 DM 같은 걸로 만났단 말이죠. 그 그쵸. 당시에는. 제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처음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제가 팟캐스트 한참 하고 있을 때 황호님하고 그때 아마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었는데 그때를 그냥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가끔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메시지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많이 대부분 오실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냥 대부분 묻고 안녕히 주무세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주말 잘 보내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무슨 행복하세요. 통신원처럼 그런 거 알죠? 그 KT 통신원처럼. 교객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그러면 상담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안 끝나고 막 되게 저한테 뭐 막 깊게 물어보고, 한국 오시면 꼭 만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국 오면 진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었거든요. 그때 먼지님. 음, 어, 맞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인간관계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음,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 사본의 인간관계가 더 넓고 성본이 인간관계가 더 좁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오해일 수도 있다. 그쵸. 왠지 어, 성본 하면은 좁고 깊을 것 같은 맞아, 그런 맞아,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음, 그거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제가 관계라고 부르면 막 그렇게 DM 온 사람들하고는 관계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만날 일도 사실 없고, 그냥 스쳐가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성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걸 관계성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든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으로 그냥 스쳐가는 인연들을 그냥 스쳐가지 그걸 막 유지하고 별로 그렇지 않거든. 음. 근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뭔가 엮이잖아요? 근데 음, 엮이면은 저는, 예를 들어 헤라님하고와 저와의 어떤 서사들이 있잖아요. 음, 서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관계까지 되기 전에. 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실제 연락을 저희가 3년 오, 동안 주고받지 않더라도 저와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3년 만에 연락해도 여전히 저일 거 아니에요. 약간 음, 그런 느낌으로 좀 그런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뭘 해도 뭔가 한번 제대로 제가 빚을 지던 그 사람을 빚지게 하던 어떤 식으로든 뭔가 항상 에피소드가 생겨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성본의 어떤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왜냐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좀 말을 바꿔도 같은 의미일까요? 친해지는 방법, 맞아요. 친해지는 방법도 그렇고, 저는 별로 누구를 찍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저는 그게 취미였는데. 그니까. 헤라님한테 접근한 것도 접근. 그때 헤라님이 제 타겟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좀 그런 게 타겟. 있거든요. 제가 타겟을 정하잖아요. 유명인이라도 제가 몇 음, 년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요. 타겟을 음, 찍어서. 그래서 음, 헤라님도 타겟이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왜 계속 만나자고 한 것도 웃기잖아요. 맞아. 이 사람이 한국에 언제 올 줄 알고 언제 올 줄 알고. 평생 안 올 수도 있는데 음, 그런 거죠. 그럴 때 쾌감이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사본이 진짜 덕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집요한 마음이 없어. 타겟, 접근, 이런 말 너무 소름이 FBI나 쳐요? 아니, FBI나 쓸 것 같은 용어라서. 저는 거꾸로거든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오, 아니, 이런,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음. 근데 나는 누구랑 내가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딱 집어가지고. 어. 예를 들면, 먼지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친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고. 근데 마음이 이제 가긴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내가 더 개체 수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먼지님은 진짜 사람 많거든요, 주변에. 근데 나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집중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아니, 근데 같은 인간관계라고 부르지만 그것조차도 정의가 너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 나한테 그냥 인간관계는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거든요. 막 그렇게 처절하고 막 빚을 지고 이런 거는 별로 음, 생각 안 해본 것 같아. 음, 좀 어, 더, 좀 더 스토리가 더 많지 않을까? 성분의 관계에서? 그런 그럴 것 이미지가 조금 같아요. 있어요. 이게 또 음, 말은 좀 못하지만은 그들의 개인적인 일을 제가 발설은 음, 못하겠지만 서로 진짜 뭐 치부까지 많이 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진짜 서로 너무 절망적인 타이밍에 서로 만나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거나라든지. 음,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 무슨 누가 뭐 나의 어떤 인간관계를 물어본다면 내가 못, 남한테 굳이 말 못할 인간관계가 크게 없거든요. 이게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만큼 막 그렇게 처절하게 뭐 절망적인 관계 속에서 막 그렇게 친해지는 게 없어가지고. 그쵸. 뭐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래서 남들이 물어봤을 때, 뭐 친해 물어봤을 때 어떻게 알게 됐어? 그러면은 그냥 알게 됐어. 친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죠. 어, 그냥 이러다 어, 만났어. 뭐 이렇게. 사실은 어,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음, 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관계는 성본이 말하는 그런 거에서 나올 수 있겠다. 안 그래요? 뭐, 사본처럼 맨날 그냥 밥 먹고 친하고 그냥 재밌고 만나면 이런 거는 스토리가 안 되잖아. 그렇다고 사본이 다 인생이 다 뭐 편하고 절망이 없었고 이게 아닐 텐데, 그쵸, 그쵸, 그쵸. 갑자기 드는 생각이 사본들은 자기가 되게 절망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그 내 관계 속에서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어, 그 정도 관계에서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었던 관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관계성이 약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음. 그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그냥 상대적으로. 맞아,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서로 다 모르는 거지, 뭐, 안 그래? 맞아요. 뭐, 내가 먼지님한테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일하다 만났어요. 뭐 이러면 일하다 만났나 보군 이걸로 그냥 끊는. 그쵸. 참 이렇게 정말 다르네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성분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사본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차피 넘겨짚는 거는 말도 안 될 것 같고 성분은 어떻게 위로받고 싶어요, 먼지님? 맞아요. 이거는 제가 다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주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라고 희라님한테 말할 그 시즌에 한 2주 전이었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힘들 때 저를 도와주신 어떤 분이 계세요. 이것도 진짜 깊게는 말 못하지만 되게 성본적인 관계죠. 이제 저 힘들 때 도와주신 감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 날로부터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소식을 알게 됐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프로필 바뀐 거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뭐랄까? 보통의 사람?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보면은 뭘 해야겠어요? 저도 강아지 안 키워봐서 몰랐는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끼리는 약간 부익은 보내듯이 돈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이죠. 그래서 어, 포인트는 누군가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위로를 하는 게 도리잖아요. 네.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왜요? 이유는? 첫 번째는 약간 두려움이 들었어요. 음, 내가. 어떤?
그 감정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감히 그 감정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음, 감히 그 감정에 가까이 가서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음, 두 번째는 내가 어설프게 그런 걸 했다가는 오히려 더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내가 그 무거운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걸 보고도. 음, 음, 그러다가 제가 뭐 누구나 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겠지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는 반드시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그냥 가게에 가서 그냥 밥 먹고 왔어요. 그렇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가서 전혀 그 강아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왔죠. 그리고 밥 다 먹고 계산하고 나가면서 이제 나가려는데 그 사장님이 먼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러 왔다 그냥. 딱 이러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 뒤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런 거를 좀 방법을 안다면은 좀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음, 일단은, 어떤 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더 깊게 접근하는 느낌? 그게 저한테는 좀 놀랍고, 왜냐면, 혹시 위로가 안 되거나 너무 가볍게 접근할까 봐. 왜냐면은, 강아지가 이제 죽은 거니까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먼지님이나 나도. 그러니까 그럴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그냥 밥 먹고 나오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약간 접근법 자체가 좀 사본보다는 훨씬 성본이 깊은 것 같다? 그게 조금 놀랍고. 왜냐면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어떡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 꺼냈을 것 같거든요. 연락해서. 음. 그리고 사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막 한 일주일 지나서 이런 게 더, 좀 빨리 연락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음, 음,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연락을 못했으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 이런 마음 정도? 음, 그래서 되게 더 깊게 접근하는구나.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는가 하면, 이렇게 사본이 하는 위로는 약간 꽃삽을 퍼가지고 이렇게 흙을 한 줌 이렇게 덮어주는 느낌이라면, 그 성분들은 이렇게 큰 삽으로 한 삽 밑에까지 파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가닿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되게 다 다르고, 아, 진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 이게 음, 만약에 제가, 물론 저도 동물을 키우다가 보내본 경험이 있는데, 음, 공감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내가 너무, 그런 공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비슷한 음, 경험이 있다 해도, 그건 나의 경험이고, 저 사람의 슬픔은 음,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예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 먼지님이 저한테 제가 막 우리 본능을 한참 막 가열차게 연구할 때 제가 아, 나 너무 요즘에 나의 사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되게 자괴감 느껴지고 막 내가 싫어지고 되게 그런 어떤 약간 괴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 약간 네. 정신분열이 올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딱 했더니 그때 자기 이런 말 너무 걱정되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나? 뭐 아무튼 이런 비슷한 류의 위로 아닌 위로를 했거든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나는 그게 그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로 들렸는데 아니야. 어쨌든. 너무하네, 진짜. 근데 그게 되게 사본의 방식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든 얘기는 이렇게 좀 못하는? 잘? 내가 잘 정확히 못 뭐라고 꺼내는? 했냐면요. 제가 지금 찾았어요, 내용을. 그래. 헤라님, 정신분열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무서워요. 저 말을 쓰실 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병리적인 단어라서요. 저거 어, 그냥 표현이죠. 사실 저 말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고 안절부절하고 걱정했어요. 라고 맞아. 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때 그 말 했을 때 내가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왜요? 뭐냐면, 되게 먼지님이 저런 거를 깊게 듣고 나를 깊게 걱정하고 있구나. 물론 되게 그때 괴롭긴 했는데 내가 사실 이렇게 뭐 카톡으로 이렇게 내뱉을 정도는 나한테는 막 그렇게 막 되게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괴로워. 그치만 이런 걸 나눌 먼지님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인데 저거를 저렇게 혹시 진짜 병리적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었거든. 음, 그래서 다시는 안 말하게 돼. 음,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사보는 지금 말하면서 알게 된 건데 사보는 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서 패기친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성보는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진짜 힘들다면 그쵸? 나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바란다고요? 아니, 그 진짜 만약에 내가 진짜 그렇게 느껴. 되게 막 정신분열이 올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를 만약에 그렇다면은 털어놓길 바라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없어요. 그냥 그의 마음이죠. 근데 맨날 막 어떻게 느껴요, 뭐. 맨날 아, 이런 거 할 때마다. 그건 일상적인 거고, 이렇게 지금 위로나 힘듦이 필요할 때는 전혀 어, 강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표현을 하는 것도, 안 하는 어, 것도. 참 다르네. 진짜 달라. 네. 이런 왜냐면은, 느낌이야. 일상은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있니? 정신분열이 올 때나 좀 물어줘. 이런 느낌. 그거죠. 힘들 때 어. 그런 거를 원하는 건 욕심이죠. 힘들어서 말을 못 할 수도 아, 있는데,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구나. 이해가 갈 듯 말 듯 합니다. 왜냐면, 힘들 때, 물론 더 이런 말을 못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깊은 관계일수록, 캐물어서는 아니지만 옆에 있어주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말이라는 게 뭐예요? 나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건 뭐, 그쵸.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보통 가까울 때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거네. 사본인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못 건네거든요. 내가 만약에 되게 힘들 때. 왜냐, 그 사람한테 너무 패기칠까 봐. 그러면 사실 그럴 때 좀 누가 나한테 깊게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성이 있다면. 사본끼리 안 물어봐 주나요? 그렇게 뭔가 서로 네. 그러니까 어떤 톤이 좀 같은 분들끼리 어,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본들은 성본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구나. 어. 저는 근데, 뭐지, 근데 약간 성본이 거꾸로 하네. 네, 맞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거를. 왜냐면은, 어, 그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 그냥, 옆에 있어주죠, 그냥. 뭐, 어. 말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별로 뭐, 말하길 바라냐라고 했을 때, 바라지 않는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우리가 뒤에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진짜로 위로는 어떻게 받기를 원해요, 성분들은? 근데 저는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좀 음, 들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 누구? 쟤에라님. 왜냐면은 내가 먼저 어, 퀘스천 마크를 한 거니까 어, 좀 한번 듣고 싶어요, 먼저. 왜냐면은 음, 내가
더 잘 알았다면은 더 잘 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음,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확하게. 뭐가 궁금한지.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음. 원하는 반응들? 아니면은 과거에 좋았던 일들? 내가 이 일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뭐 이렇게 해주니까 뭐 힘이 나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실 딴 사람하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차라리 먼지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헤라님은 저한테 힘든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아, 이렇게 말했다. 헤라님이 나한테 뭐가 힘들고 뭐 어떤 괴로운 거를 막 이렇게 감정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아무튼 약간 관계 자체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랬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비스무리한 거? 우리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아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또 싶은데 찾는 거예요? 대단. 네, 그 기억을 떠올려 보고 있어요. 어, 아마도 그거 같아요. 저는 헤라님이 감정 표현을 해도 잘 안 느껴진다. 뭐 이런 맞아, 뉘앙스였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이 어, 사람이 뭐 힘든 건지 뭐 슬픈 건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떠오른 건데, 사실 저도 지금 떠올라서 이게 정확하게 진짜 그럴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먼지님하고 저 정도의 관계성이 있다면, 내가 그냥 되게 사건 위주로, 나 그때 되게 힘들었어. 이렇게 딱 그 사건만 그냥 얘기하면 나는 먼지님이 막 약간 더 원래 평소의 방식으로 캐물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아, 캐, 그때 뭐 어땠어요? 막 이렇게? 근데 전혀 묻지 않더라고. 네. 그래서 나도 그런 거 별로 그 감정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게 배려였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드는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사보는 그런 거를 자세히 물어봐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의외로. 왜 스스로 말하진 않아요? 스스로 저번부터 계속 말했지만 그걸 잘 몰라. 음, 잘 표현하지 못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반대로 좀 얘기를 깊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 좀 감정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 이런 네네.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클로에가 자본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되게 힘들 때 자기 자본을 팽개치고 되게 자세하게 물어봐 줬거든요, 늘. 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는 24시간 대기조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뭐 언제든 그래서, 연락하라는 의미? 언제든 연락하고, 뭐, 언제든 할 말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었어요, 그때. 음, 그런 그래서 말들이 위로가 됐어요? 되게 많이 위로가 됐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뭘 되게 많이 막 표현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많이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보는 자기가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니, 힘들 때 물어봐 주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뭐 되게 얕은 관계인데 물어보면 당연히 얘기도 안 하겠죠? 하지만, 그쵸, 그쵸. 하지만 되게 사본이 믿는 사람이고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할 때는 물어봐 주는 게 도움이 된다. 위로가 된다. 뭐 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건요? 사회적 멘트 있잖아요. 아, 너무 힘들었겠다. 막 이런 멘트들. 그들이 어, 건네는 방식을 반대로 그들이 받으면 어때요? 안 좋죠. 왜, 아니, 본인들은 좋아서 그런 멘트 하는 건데 왜 그걸 안 통해요, 반대로는? 실제로 예를 들어 먼지님이나 클로이님 정도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오히려 캐물어.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자기의 그런 것들까지도 좀 비춰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본이 보편적인 사이일 때는 위로가 돼요? 아, 너무 힘들었겠다. 아, 힘내, 기운내, 괜찮아. 뭐 이런 것들.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래요? 그냥 아니, 보편적인 사이. 막 저처럼 막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예의상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랑 비슷한 것 같아. 명복을 빌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누가 것들이, 돌아가셨을 때. 근데 네. 그게 의뢰이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마음이나 빨리 그쵸, 이거는 그쵸. 그쵸, 그쵸. 뭐 좋은 그건 마음이죠.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힘들었겠다 하긴 하지만 네. 그 사람한테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음, 그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본의 위로 방식이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진짜 가까운 사이에서 보이는 사본의 위로 방식은 뭐예요? 음, 진짜 가까운 관계에서 사본의 방식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힘들었겠다, 기운내 이거는 사본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 너무 알면서도 모든 그 정도 관계성에서 모든 사람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건 약간 하지만, 네, 걱정하는 마음은 진실이지만, 그쵸. 그런 약간 그냥 표현에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건 진짜. 진짜로 걱정하고, 어,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의 표현으로 맞아요. 마무리가 되는 건가? 조심스러운 음. 건가? 아니면은, 꼭 사분열이보다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내가 봤을 땐 힘들었겠다, 기운내 이런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내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그쵸. 만약에 사본이 가, 누군가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되게 응, 응. 시간을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어, 들면은, 정말 뭐 전화를 한다든지 옆에 있어 음, 준다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시켜준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사본인지 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뭐 같이 울어준다든지, 같이 속상해준다든지, 그게 위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조금 더 그러니까 뭐, 더 가깝다고 표현할까? 더 깊은 방식, 더 노력하는 네. 방식. 그리고 진짜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음, 진짜 돕고 싶을 때. 구체적인 사례가 없이 얘기하니까 조금 느낌만 전달이 되네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그 얘기를 해도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적당히 지레짐작해서 얘기하는 걸로 해요. 맞아. 그게 나. 그러면 어, 어떻게 먼지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더라. 근데 오히려 조금 다른 성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어,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헤라님이 아까 전에 막 그런 힘내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말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다 음, 진심이잖아요. 진심이지만 걱정하는 어떤 가장 포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그 방법을 통해서 걱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위로가 그러니까 그거를 위로 안 된다고 표현하기가 제가 조금 힘든데 사실은 위로가 되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은 온전히 전달은 되잖아요. 그런 말들이. 근데 음, 정말 마음속 깊은 끝까지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안 들린다는 뜻이었잖아요. 헤라님이 표현한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이죠. 진짜 그 말들이 도움이 안 된다, 막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말들을 조금 더 크게 수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힘들 때는. 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런 말 하도 도움 안 돼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저는 반대로 그런 것조차도 다 그냥 진심으로 받아서 뭐든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진짜 힘들 때는. 예, 음. 그러면 그 말인즉슨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꼬치꼬치 묻지 말라는 뜻도 돼요? 그쵸. 오, 묻지 그렇구나. 말라기보다는 물어봐도 대답 안 할걸요? 근데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정리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죠. 그쵸? 그쵸, 음, 그쵸. 그러니까 헤라님 같은 경우에는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반대로 인지하고 있고
음,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물어봐도 얘기 안 하고, 솔직히 말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표현해야 좀 따뜻할까? 그냥 이건 내 거죠, 이 고통은. 좀 그런 음, 느낌으로?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랑 남편이랑 그래서 위로의 포인트가 되게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야 뭐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면서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되게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요런 힘들 때 서로의 태도가? 네, 저희 남편은 되게 힘들 때 혼자 뭔가 동굴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같이 살고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동굴에만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겠다. 자기도, 그런 마음을 처음엔 잘 모르니까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막 화만 내는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에 막 되게 음, 힘들다 그러면, 저리 가! 막 이런 아, 식으로. 근데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냥 저리 가지지가 않고 되게 나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내지는 저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아니, 왜 그래?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오히려 이게 딱 정확하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좀 정리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힘들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없거든요, 사실. 자기도 음, 잘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자기는 내버려 두기를 원하고 나는 뭔가 위로나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싸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꾸로는 나는 되게 힘들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힘들 때 저거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낫더라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건드리지도 않고 뭐 이럴 때가 있어서 음, 그럴 때 정, 되게, 정작 나를 캐줬으면 좋을 때는 막 안 캐주고, 맞아요. 평소에만 그렇게 막 찡찡거리고 막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아니 평소에는 왜 그렇게 감정의 깊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대면서 뭐 이런 진짜, 거지. 진짜 내가 필요할 때는 손을 어, 내밀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다르다는 지금 이제 그 먼진 얘기 들으니까 되게 다르구나. 이 타이밍과 뭔가 방법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실은 뭔가 위로가 된다? 제 경험상 제가 위로가 됐던 것들은 그러게요. 그렇게 막 꼬치꼬치 캐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물어봐도 얘기 안 해주고, 마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분들은 이미 고통 속에 그냥 고통의 우물 속에 아주 깊이 혼자 딱 들어가서 자기가 알아서 거기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 거에 가깝다면 그 사본들은 내가 이 깊이의 고통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나랑 좀 같이 내려가 줄래? 이런 느낌에 더 가까운 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음, 그러게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성분들도 궁금하다. 정말로 사본분들은 힘들 때 음, 더 같이 있고, 더 물어봐주고, 같이 탐색하고 극복하는 걸 바라는지 다른 사본도, 그리고 다른 음, 성분도 힘들 때, 자꾸 막 캐묻는 게 아니라, 좀 온전히, 뭐 조용히 옆에 있다든지, 그런 걸 원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일단은 저는 그런데, 맞아요. 저도 제 개인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게 사본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게 머리형이라서 그런 건지, 먼지님은 본능형이라서 그런 건지, 그게 사실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본능형적인 음, 특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어때요? 사실 뭐 본능형 머리형으로 보면 이것도 완전 말되는 소리거든요. 본능형들은 항상 먼저 자기가 스스로 훨씬 더 능동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고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많아서 항상 그때 누가 되게 있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 그렇게 설명해도 사실 되기 때문에 이게 사본 성분 차이인지는 우리가 좀 더 연구도 필요하고 음,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그러네요. 이게 진짜 음, 약간 머리형 본능형으로 얘기하니까 더 좀 이렇게 깔끔하네요, 설명이. 그쵸. 본능형과 머리형의 차이로 설명하면 이거는 그냥 굳이 데이터 없이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요거는 음. 한번 좀 헤라님도 주변에 사례가 더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례도 사례고, 스스로도 약간 먼지님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지금 제 느낌은 약간 머리형 플러스 사본이 합쳐져서 저도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요? 어, 먼지님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분들이 확실히 그 감정의 깊이 자체를 훨씬 뭐랄까 깊게 가지고 가면서 특히 그게 왜 뭔가 힘든 일일 경우에는 남하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러니까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아무튼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머리형과 본능형의 차이일까? 아니면 사본 성본도 영향이 있을까? 뭐 두 개 짬뽕일 수도 있겠고. 그러게요. 좀 방향성이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전 누가 힘들 때 감히 내가 개입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음,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음. 근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손길을 안 내미는 느낌이거든. 그쵸, 그쵸. 그럴 수 있겠다. 어, 서로 느끼는 게, 원하는 게 맞아.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서, 또 그런 건 있죠. 근데 반대로 누가 나한테 뭐 손길을 내민다. 뭐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면 원하는 걸 말한다던가. 그러면은 바로 하죠. 음. 먼저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더 현명한 건 상대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런 나는 표현하는 사실 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특히나 뭐 남자친구나 뭐 배우자한테는 나는 되게 힘들 때는 그냥 하루 이틀은 혼자 있는 게 제일 정리도 잘 되고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랑 저희 남편처럼 막 무슨 성난 곰처럼 막 화내는 그, 그 약간 불곰이 막 가슴 두드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메시지로 읽혀지지 않거든요. 모를 수도 있겠다, 주변 사람들. 그쵸. 그래서, 이거 만약에 누군가한테 맞춤형 위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위로를 좀 잘 말해주는 게 더 현명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쵸. 결국에는 또 소통의 이야기로 가게 되네요. 잘 음, 표현하고, 잘 들어주고. 음. 그러면 먼지님은 진짜 내가 되게 힘들 때 일단은 좀 혼자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맞아요? 근데 사실은 힘들 때는 모를걸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알 어, 수가 없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미 혼자 음, 티를 안 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 이미 조금 양지로 나왔을 때는, 이미 조금 정리가 거의 됐을 때이기 때문에, 네. 음, 그때는 뭐, 조금 갑옷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음, 감사하게 듣는 편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말들을 싫어하긴 해요. 조언 같은 걸 안 좋아해서. 왜냐면 음,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깊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얘기는 음, 자세히 하지만. 근데 그 상태에서 누가 조언을 하면은 마음 한구석에는 좀 나쁜 마음일 수 있지만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조언을 음, 해라는 나쁜 마음과 그리고 좋은 마음도 있죠. 너무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나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네. 도움을 주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좋은 음, 마음을 쓰죠. 근데 대부분. 근데 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너무 예민하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가끔은 제가 나쁜 마음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애초에 조금 제가 건강할 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힘든 것도. 음. 근데 이게
지금 같은 먼지님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 은연중에 같이 생활을 하니까. 은연중이 아니라 진짜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게 음, 되게 민감하게 알아차려진단 말이죠. 같이 사는 사람의 어떤 상태 같은 게. 근데 그때도 진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쵸. 음. 나중에 결혼하면 꼭 그거를 잘 표현하도록 하세요. 그쵸. 그게 그냥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맞아, 맞아.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하면 그런 것들이, 뭐랄까, 특히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외부에서 받은 어떤 스트레스나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내 방에 혼자 들어가 있어야겠어. 이러면은 좀 나은데, 둘이 싸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나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저 사람이야. 이랬을 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혼이 어려운 거거든요. 나만의 공간이나 그게 뭐 연인이들 싸우면 자기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게요. 물리적인 분리가 뭐 아무리 다른 방에 있어도 기운이 그쵸. 느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구나. 맞춰 근데 뭐 사는 게 이제, 어렵네요. 근데 이제 뭐 한 10년 넘어가면은 저절로 맞춰지는 게 있죠. 어? 포기라면 10년이 돼야? 포기고. 뭐 어떤 분들은 더 현명한 분들은 더 일찍 맞춰서 잘 사시겠죠? 근데 저는 한 10년 걸린 것 같기는 해요. 음, 자연스럽게 이제 이것이 맞춰지는 것이.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이 막 화났다. 뭐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직도 약간 불곰처럼 행동하지만 이제는 불곰 너 혼자 가슴 두드려라 이렇게 잠깐 냅두거든. 냅둬버려, 그냥. 근데 냅두면 한 하루 이틀이면 갑자기 뭐, 내가 사실 되게 힘들어서 그때는 말도 못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밖에서 되게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 그랬구나. 이런 지혜가 생긴 거죠. 아, 참, 재밌다. 참, 오늘의 주제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른데 맞춰 사는 것도 신기해. 음, 근데 그거 되게 의외긴 해요. 뭐요? 그냥 저는 성본인 먼지님은 그럴 때 더 자세히 내 감정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지레 짐작했었는데 음, 그게 뭐, 전혀 아니라니. 이런 게 되게 음, 놀라운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반대였어서. 음, 평소에는 나의 감정 같은 거를 막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힘들 때는 아니라니. 이런 거. 그러게요. 이렇게 대화를 안 했으면은 또 몰랐던 부분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놀랍다? 생각보다. 그리고 뭐 사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본은 그야말로 되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만 잘하잖아요. 근데 힘들 때는 어떻게 보면은 힘들 때는 그런 거 안 물어주는 게 예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저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네 나 되게 그런 거 물어봐 주기를 원하네 이런 거 저도 놀랍긴 했어요. 말하고 보니까. 음, 참, 그래서 이 참 타이밍에 자본이 빠진 게 너무 지금, 그러게 자본이 되게 없는, 자본이 없는 세계관인 것처럼 대화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듣는 분들도 이 정도면은 양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본은 어떨까? 자본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자본은 힘들 때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위로가 도움이 되셨는지 이런 거. 아,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고 싶다. 일단은 좀 편한 환경을 갖춰드리고 싶어. 막 온도도 적당하고, 컨디션도 좋게 하고, 되게 막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도 딱, 일단 이렇게 환경을 세팅해주고 싶다. 근데 갑자기 떠오른 건데 클로이님 맨날 이렇게 말하거든요. 힘들면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라고. 아, 일찍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목욕탕 갔다 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돼,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스스로 극복하는 법 중에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근데 사실 되게 현명하지 않아요? 사실 잠만 잘 자고 잘 먹으면 모든 문제의 한 50%는 해결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일 실속 있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진짜 그렇긴 해. 근데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근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막 그러면은 클로에 이렇게 말해요. 한의원이라도 가가지고 침이라도 맞고 자. 이렇게. 뭐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그 클로이님이 밥도 우겨 넣어. 밥이 안 들어가. 아니야, 먹어야지 살아. 뭐 이런. 힘들 때는 밥부터 잘 챙겨주는 걸로. 음.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면 애들 밥부터 챙겨주고 막 재우고 그러나 봐요.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공감은 일어나지 않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똑똑함하고 실질적인 방법이란 건 알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팟캐스트 할 때, 그렇구나. 이러면 공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구나 이러면 그게 뭔지는 알겠으나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뜻. 우리가 그 뜻이잖아요. 맞아? 그렇구나. 아, 웃겨. 하지만 진짜 써놓고 외워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진짜 신기하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막 애써서 푹 잤어. 그 다음날 아침에 훨씬 괜찮아져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우리는 힘들면은 맛있는 거부터 사주고 시작하는 걸로 해요. 그럼 화낼 것 같은데, 먼지님. 왜? 뭘 화내? 고맙다고 하지. 예를 들면 먼지님이 되게 힘들어 보여. 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나오겠냐고.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 와야지. 아, 내가 와줘야지. 와서. 그렇구나. 아, 갑자기 생각난다. 클로이님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되게 멀리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죽을 집으로 배달을 시켜줬어요. 네. 근데 죽에 딸려오는 반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두세 배씩 주문해가지고 예를 들면 클로이는 아프니까 이제 죽만 먹으면 되는데 그 반찬으로 이제 아이들 저녁을 차려줄 수 있게 제가 배달시켜줬거든요, 집으로. 그랬더니 그 반찬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기 저녁까지 생각한 거죠. 자기가 애들 밥 차려줘야 되는데. 따뜻하다.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자본들은 그렇게 챙겨주면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디테일하다. 근데 음, 그래도 뭐 각자 선호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다 그냥 고맙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네요. 말은 이렇게 해도 맞아요. 저희가 어, 다 고맙죠,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마움을 수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을 뿐. 그쵸? 맞아, 맞아, 맞아. 내 아이의 힘든 정도에 따라서 내가 기운내 이런 말을 수용을 못하는 거지. 그게 안 고마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 예민할 때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나쁜 마음이 드는데 막 이런 것도 음, 막 다 가식으로 느껴지고 막. 음,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내 마음의 문제죠, 뭐 다. 음. 아무튼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카테고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들은 되게 힘들 때 진짜 혼자 놔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같이 진짜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느낌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부분 만인 공통으로 잘 자고 잘 먹으면 문제의 대부분은 한 50%는 그냥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게. 하나 알고 갑니다. 그리고 먼지님이 힘들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죠? 혼자. 아니, 그러니까 꼭 저도 느꼈는데 꼭 힘들 당시에는 말 안 하고
힘든 동굴에서 나온 후에 저 되게 힘들어서 뭐 어떻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나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냥 뭐 상대방이 되게 나이스하게 나 되게 힘들어서 나한테 좀 시간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주는데 그게 음. 아니고 막 왜? 막 이러고 있으면 아, 무슨 갑자기 막 다르면은.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서로 같이 화낼 때도 되게 많고 음. 그래서 싸움이 되죠.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잘 요청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 현명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나를 알아야겠네요. 그쵸, 맞아요. 나를 알고 또 내가 힘들 때는 되게 나는, 그러니까 제가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본능 얘기는 아니고 본능형, 머리형, 감정형으로 나뉘었을 때 되게 사람들이 힘들 때 감정의 깔때기로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본능형은 다 분노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남편이 불곰처럼 화내도 그냥 저게 화났다기보다는 저게 힘들다는 뜻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형은 다 불안하고 되게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건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막 음. 머리형이 불안해, 두려워 이러면 막 불안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다는 표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형이 좀 어려운데 감정형은 되게 수치심 많이 느끼는데 이거를 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워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형을 도와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도와주기 어렵다는 것은, 음, 당사자들이 도움에 대한 수용이 작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수용은 잘 하는데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깔때기에 자기가 수치심은 불안이나 분노보다 드러내기가 더 어려운 감정이거든요. 그쵸, 그 자체로. 맞아요. 그래서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얼마나 힘든지를 감정형한테 더 캐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타인이 알아채는 것조차 좀 어렵다? 네, 맞아요, 맞아요. 본능형은 불같이 화내면 되게 힘들다는 뜻이다. 음. 머리형이 되게 불안해하면 저건 되게 힘들다는 뜻이다. 감정형이 되게 수치스러워하면 저건 힘들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정형은 수치스러운 걸 숨기기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닌 건지도 되게 어렵다. 이렇게. 그리고 알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왜냐면은 드러내는 것 자체가 수치라서 그거를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를 또 수치스러워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너 되게 지금 수치스럽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더 증폭만 맞아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맞아요. 어려워요, 감정형. 그래서 감정형이 늘 괜찮은 척 잘 하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오늘의 대화가 많이 도움이 됐고, 이렇게 사보원들이, 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전혀 반대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음, 제가 반대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저의 방식대로 해왔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연락도 못 했다고. 그런 음, 것처럼, 왜냐면은 나라면은 그런 걸 원했을 테니까. 음, 그래서 오늘의 대화가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대화 이후에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적당한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 어렵겠지만은, 조금 친한 사이라면은 한번 좀 용기를 내서 물어볼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인가 싶지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음.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이 대화를 듣고 나니까 내가 되게 힘들 때 내가 필요한 걸 잘 요청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잘 왜냐면 누구나
되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누구나 돕고 싶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힘들어할 때가 많으니까 내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다면, 나 이렇게 한번, 나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진짜 되게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되게 건강한 것 같다.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은 별로 안 힘드니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만, 진짜 힘들 때는 이게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맞아요. 저도 힘들면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데 뭐 어떤 위로를 받겠어요. 맞아요.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얘기해 좋네요. 놓는 게 좀 미리 얘기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제정신일 때. 제정신일 때. 자본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저 면목이 없네. 이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지님, 오늘도, 저 되게 도움됐어요. 저도 도움됐어요. 음, 뭔가, 그렇구나 싶었어요. 되게 다르다.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른데, 나를 맞춰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가?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데, 이렇게까지 다른가?를 매번 느껴요. 매번 그냥. 나도 저의 좀 약간 소감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좀 적당히 다르고, 달라야지. 이렇게 다른가? 이 부분까지 이렇게 다른가? 막 이런 걸 느낀다니까요. 진짜요. 왜냐면 힘들 땐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다르다는 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르겠는 끝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적이죠. 언젠간 만날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가지면서 구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님 인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본스러운 좋은 주말 보내세요. 끝.